초저녁 한가로이 지하도를 걷는 차무성 씨. 바로 그때 그의 여유로운 산책을 가로막는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시죠? 집으로 가요! 알지도 못하는 젊은 남자가 집에 가자고 하니 도망치는 것은 당연지사지요. 하지만 70대 노인이 뛰어봐야 40대 젊은이의 손바닥 아닙니다. 그러고는 다짜고짜 그를 방에 가두는 남자. 차무성 씨는 무슨 연유로 이 방에 갇힌 걸까요? 다행히 차무성 씨 필사의 노력으로 탈출엔 성공한 모양입니다. 요즘 차무성 씨는 매일 꽃을 들고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유혜리 씨의 대저택입니다. 그런데 무성 씨의 꽃을 받아든 혜리 씨의 발목이 좀 불편해 보이는데요. 나오겠습니다. 혹시 김 기사님이 계단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 붙여놓으셨어요? 네? 아니요, 제가 안 붙였습니다. 아, 예. 누군가 그녀의 삐끗한 발목이 무척이나 걱정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 배려가 싫지만은 않은 혜리 씨. 그리고 그런 그녀를 바라만 보는 무성 씨. 내려다볼 필요도 올려다볼 필요도 없는 사임이 분명한 것 같은데요. 대체 이 두 사람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노숙을 한다고 다 같은 노숙자가 아닙니다. 임시방편, 거적대기라도 영자 신문 정도는 덮어줘야 편히 잠들 수 있다는 이 남자. 차무성 씨는 이분들 사이에서도 노숙자계의 회장님으로 통합니다. 외국어부터 정치, 경제, 상식까지 박학다식 그 자체죠. 그의 남다른 포스에 노숙 동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절로 몸을 낮추는데요. 회장님, 오늘도 세상 일은 잘 돌아간대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마이너스 금리를 신봉하면서 인플레이션 요인을 발생시켰어. 아, 예. 아, 무슨 줄 알고 거기를 끄덕이냐? 아이, 물론 모르지. 여하튼 여기 있을 사람은 아닌 건 확실한데 안 그러냐? 그에겐 어떤 과거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따사로운 봄날. 차무성 씨가 프리지아 화분을 하나 들고 어딘가로 향하는 중입니다. 그가 발길을 멈춘 곳은 고갯개나 높이 쳐들고 올려다봐야 할 대저택. 노숙자들 사이에서나 군계 일학이지 영락 없이 거린 인구가 이런 곳엔 어인 행차실까요? 인기척에 화분만 두고 도망을 치고 마는데요. 아, 이를 어쩝니까? 혜리 씨가 무성 씨가 두고 간 화분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화를 낼 법도 한데 정성으로 흙을 주워 담는 그녀는 미모의 100억 자산가입니다. 향기 좋다. 오늘도 후리지아 화분을 두고 가셨네. 얼굴이라도 좀 보여주실 일이지. 아무래도 무성 씨, 혜리 씨를 마음에 품은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모의 재력까지 갖춘 자산가. 노숙자 신생계에게는 언감생심 오르지 못할 나무지요. 이 무모한 짝사랑이 시작된 건 6개월 전. 무성 씨는 잘 곳을 찾아 헤매다가 혜리 씨 집 앞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는데요. 그날도 오늘처럼 인기척에 도망을 쳤다가 그녀를 처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첫눈에 사랑에 빠졌지요. 오늘도 혜리 씨를 만나고 한껏 기분이 좋아진 무성 씨. 그런데 그의 앞을 한 남자가 막아섰습니다. 도대체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누구시죠? 또 제가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내가 당신을 왜 알아야 합니까? 알았으니까 집으로 가요. 내가 당신 집에 왜 가요? 집으로 가요! 무성 씨, 수상한 남자를 피해 36개 주랭랑을 치고 보는데요. 하지만 수상한 남자의 추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이가 아는 척을 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다짜고짜 집에 가자니 무성 씨는 이 상황이 황당할 따름입니다. 한낱 노숙자에 불과한 그를 이토록 끈질기게 쫓아오는 이 젊은 남자는 도대체 누굴까요? 그 시간 노숙자로 들끓는 다른 지하도엔 환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아니어도 되는데. 감기 걸리시면 제 마음이 더 아파서 그래요. 아이고 진짜 당신은 하늘이 우리한테 보내준 천사라고. 정말 복 많이 받으실 거야. 얼마 전부터 노숙자들을 돌보고 있는 혜리 씨. 노숙자들에게 요깃거리를 건네고 난 후엔 꼭 사진 한 장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이게 누굽니까? 바로 그녀의 집 앞으로 출근한 차무성 씨가 아닙니까? 지금은 노숙자 신세인 차무성 씨의 사진을 왜 혜리 씨가 갖고 있는 걸까요? 비슷한 사람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사례는 충분히 할게요. 아이고 그럼요. 당연히 알려드려야지. 누가 부탁하시는 건데. 대체 혜리 씨는 무성 씨를 왜 찾는 걸까요? 며칠 후 빨리요. 좀 더 서둘러 주세요. 혜리 씨 마음이 무척이나 급한 모양입니다. 전화 한 통을 받고 바로 차를 돌려 달려오는 길인데요. 혜리 씨를 호출한 사람은 누굴까요? 얼마 전 그녀가 친절하게 옷까지 벗어줬던 그 노숙자였군요. 진짜 그 사람이 확실해요? 확실하다니까요. 선사님이 보여주신 그 사진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그 얼마 전에 이 구역으로 이렇게 옮겨온 사람인데 아주 똑같이 생겼어. 저기 있네, 저기. 가까운 곳에 서로를 놔두고도 무슨 이유에선지 만날 수 없었던 두 사람. 혜리 씨와 무성 씨는 드디어 만나게 되는 걸까요? 그런데 이 남자 차무성 씨가 아닙니다. 이 안타까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무성 씨를 끈질기게 쫓아오던 그 수상한 남자가 아닙니까? 그날 밤 수상한 남자가 결국 무성 씨를 집으로 끌고 온 모양입니다. 아버지! 제발 집에 좀 계시라고요. 이번에 또 도망치시면 저도 못 참습니다. 아시겠어요?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아들. 아니 아들이라면서요. 아들이 아버지를 가두는. 아니 대체 당신 정체가 뭐야? 다 아버지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발 제 말 좀 믿으시라고요.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낯선 남자의 손에 끌려온 무성 씨. 지금은 어떻게든 도망쳐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그런데 무성 씨는 잠시 후
더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방 안 한가득 흩뿌려져 있는 그의 짝사랑 혜리 씨에 관한 자료들. 볼수록 수상하기만 한 이 남자의 꿍꿍이는 대체 뭘까요? 그때 무조건 반항하기만 하던 무성 씨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제발 이 여자한테 손대지 말아주세요. 부탁입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무성 씨가 혜리 씨를 싸고 돌자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젊은 남자는 더 화가 난 듯 보이는데요. 아예 방 안에 가돌심산인가 봅니다. 자물쇠까지 채웁니다. 이 남자는 무성 씨를 왜 감금까지 시키는 걸까요? 그렇다고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무성 씨가 아닙니다. 혜리 씨 걱정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어서는 안 돼. 그 사람을 지킬 사람은 나뿐이야. 그때 무성 씨 앞을 가로막아선 고급 세단 한 대. 차에서 내린 사람은 한 여인입니다. 말없이 그를 안아주는 그녀. 그녀는 무성 씨가 그렇게 기다리던 혜리 씨입니다. 눈물까지 흘리며 안아준 것도 황송한데 노숙자인 무성 씨를 집까지 들인 혜리 씨. 사정이 어찌됐든 무성 씨는 사랑하는 그녀와 한 지붕 아래 있을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마냥 행복할 따름입니다. 꿈이라면 진정 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리 와서 앉아요.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놨어. 그의 식성까지 꿰뚫고 있는 그녀. 어서 드셔보세요, 여보. 에? 여보? 분명 그녀가 무성 씨를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대체 이 두 사람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씨와 는 2년 전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됩니다. 이 둘은 결국 7개월 만에 혼인신고까지 하게 되는데요. 2년 전까지 이들은 법적으로 부부였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신혼의 단꿈도 잠시 무성 씨는 서서히 치매 증상을 보였고 어느 날 호련히 집을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혜리 씨는 그날 이후 무성 씨가 돌아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무성 씨는 자신이 치매란 사실보다 한 여자를 2번 사랑하게 됐다는 사실에 더 놀라울 따름입니다. 치매로 기억을 잃고도 또다시 그에게 찾아온 운명 같은 사랑. 무성 씨는 그를 기다려준 그녀의 지극한 사랑이 기적을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이 실반 씨가 뭐라고 그렇게 좋아해? 좋지요. 그럼 안 좋아요? 난 내일이면은 이 순간을 기억하지 못할지도 몰라. 그럼 내가 다시 이야기해주면 되지. 당신이 날 어떻게 처음 사랑하게 됐고 또 2번째로 날 어떻게 사랑하게 됐는지 말해요. 그리고 3번째, 4번째 날 어떻게 사랑하게 됐는지. 두 사람의 사랑 앞에 장애가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해방꾼들이 등장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새어머니. 두 사람의 뒤를 쫓던 수상한 남자. 차민혁입니다. 이 세 사람에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민혁 씨는 2년 전 아버지 차무성 씨에게 혜리 씨를 처음 소개받았습니다. 하지만 민혁 씨는 혜리 씨가 탐탁치 않았습니다. 내가 삶을 얼마나 살겠니? 사는 동안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다. 꼭 결혼하셔야겠어요?
민혁 씨 뭐 걱정하시는지 알아요. 근데 저 회장님 재산에 아무 욕심 없어요. 저도 나이 들 만큼 들었고 또 저 먹고 살 만큼 재산은 있어요. 민혁 씨는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을 어쩌지 못해 결국 결혼을 허락했는데요. 그러나 혼인신고를 마친 혜리 씨는 안면을 싹 바꿨습니다. 결혼 1년 만에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자기 명의로 돌려놓고 100억 자산가였던 무성씨를 빈털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100억 자산가의 아내가 아니라 스스로 100억 자산가가 된 혜리 씨는 치매까지 걸려 하루하루 기억을 잃어가고 있는 무성 씨를 길거리에 내버렸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버림받은 무성 씨는 노숙자 신세가 됐고 연락이 되지 않은 아버지와 자꾸만 연락을 피하는 새어머니를 이상하게 여긴 민혁 씨가 집으로 찾아왔을 땐 이미 이사를 간 후였습니다. 남편 건강 때문에 시골로 이사 간다던데. 그때부터 민혁 씨는 아버지를 찾아 헤맸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2년의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다 경찰서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민혁 씨는 2년 만에 나타난 충격적인 아버지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100억 자산가였던 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노숙인이 되어 나타났으니 그럴 수밖에요. 누구세요? 아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민혁 씨는 어떻게든 집으로 모시려 했지만 기억을 잃은 아버지는 매번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부터 부자지간에 쫓고 쫓기는 추격전은 시작됐고 아버지의 안위가 걱정됐던 민혁 씨는 아버지의 뒤를 밟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 혜리 씨를 찾아간 무성 씨를 발견하게 됐고 그곳에서 다시 혜리 씨와 사랑에 빠진 아버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씨의 가족들은 행방을 찾아내어 재산을 다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혼인 무효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혜리 씨는 혼인무효 소송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 백방으로 무성 씨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혜리 씨의 뻔뻔한 행동에 민혁 씨는 분노했고 혜리 씨가 아버지를 찾을 수 없게 무성 씨를 집에 데려가 감금까지 시켰던 것이죠. 이봐 당신. 아버지요. 나랑 있을 때는 멀쩡하고 건강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사라진 거라고요. 갑자기 사라져? 당신이 내다 버린 거 아니고? 민혁 씨. 그래도 한때는 어머니였던 사람한테 너무하네요. 어머니 좋아하시네. 두고 봐. 당신 내가 가만 안 둬. 한 남자를 아버지와 남편으로 두고 찾아 헤매고 감추는 숨바꼭질을 벌였던 두 사람. 이제 그 치열했던 공방전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의 재산을 편취한 혐의로 를 구속 입건했습니다. 씨가 부부관계를 지속할 의사 없이 치매에 걸려 판단력이 흐려진 씨와 혼인신고를 해서 재산을 가로챘다는 겁니다. 유리 씨, 당신을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같이 가주시죠. 보세요. 당신은 나 믿죠? 나 좀 구해줘요. 나 구해줄 사람 당신뿐이에요. 여보. 여보. 모든 진실을 듣고도 마지막까지 그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참호성 씨. 비참하게 버림을 받고도 한 여자를 2번이나 사랑하게 된 그에게 사랑은 그녀뿐이었습니다.